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노무사, 농업인 서진의 김진세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는데, 2026년 최저임금 관련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인력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확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최저임금, 즉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최저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시급 단위의 기준으로 정한 게 최저임금이죠.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320원입니다. 10320원입니다. 1320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5년도보다는 290원, 2.9% 인상된 금액이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모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급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8시간 기준 82,560원이고, 만약에 일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15만 6,880원이 이제 최저임금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용직을 채용할 때는 8시간 기준으로 82,560원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되고, 월급 근로자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월 215만 6,880원 이상은 꼭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고,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을 1년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최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1320원에 90%만 3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1년 계약을 하고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종 근로자,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운송이나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나 음식 등의 이제 단순 노무를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조건 중에 얘기했던 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만 이 90%를 3개월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3개월의 기간에 9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들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이제 전부 산입되도록 된 지가 좀 됐죠. 다만 통화 이외의 것,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아니면 소정근로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정 근로 외에 지급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돼서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최저임금 관련된 2026년 최저임금이 1320원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되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업주,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 꼭 주의하시고, 올해 아르바이트생이든 아니면 어떤 일용직이든 아니면 월급제 근로자든 시급 1320원 이상을 꼭 지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가 이제 신설됐는데, 이 제도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돌봄 기회 확대해가지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런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보통 기존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은 추가로 이렇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주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일일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정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1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출근을 30분 늦게 하거나 아니면 퇴근을 30분 빨리 해서 일일 1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출근에 1시간을 단축하거나 퇴근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1시간을 단축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랬을 경우에 사업주가 임금 삭감 없이 일일 1시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면 정부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 중견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관련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대체인력 업무 분담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부분들이 개선된 내용인데, 현재 육아휴직을 만약에 시행했을 경우에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기간 플러스 육아휴직 6개월이든 1년이든 육아휴직 기간에 지원을 받아왔었죠.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내용은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기간 플러스 기존하고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 플러스 육아휴직으로 복직한 후에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이 추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 제도보다 육아휴직 후 복직 후 한 달이 1개월 기간이 추가로 지원하도록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관련돼서는 현재는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50%만 대체 인력 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50%만 지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복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에 대체 인력 지원금을 나머지 50%를 지급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선된 내용이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100%를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기간에 50% 지급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던 거를 그런 게 없이 이제는 전체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여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100%를 다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 관련돼서 예전에는 대체 인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26년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이라는 것은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그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현행 이전에는 월 최대 20만 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30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가정 양립과 워라밸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앞으로 사용할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사업주들이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 것을 꼭 명심하고, 이런 육아휴직을 통한 사업주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지원금이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 유튜브를 통해 도움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처럼 관련된 유튜브를 찍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아니면 법령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